대학원을 나와야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할을 원하면서 주의 신경 크게 안 쓰고 느긋한 편이면서도 또 끈기가 있는, 오늘은 일잘러도 일잘러지만 커리어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되는 나쁜 고민, 대학원 갈까?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대학원 관련된 밈이 많지만 그래도 대학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늘 많아요. 실제로 가보기 전에는 치유되기 힘든 병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집중 치료를 받고 왔는데 제 경험을 비롯해서 주위 사례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학원을 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느냐? 1번, 그냥 공부가 좋아서. 2번, 아직 배움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3번, 커리어 전환하려고. 이 중에 3번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죠. 3번 목적이시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대학원 가세요. 그리고 1번이나 2번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왜 대학원에 갔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공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유학 가서 미국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맨날 도서관 가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공부가 좋았던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냥 저는 뭘 하든 열심히 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을 뿐이지 그게 꼭 공부가 좋아서였던 거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원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가 성격입니다. 박사과정을 한다고 치면 최소 5년이잖아요. 5년은 상당히 긴 시간이고요. 저도 많이 느꼈고 지금 교수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성격 급하고 단기적인 성과와 피드백을 원하면 대학원 안 맞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외에도 일은 학습 능력 이외의 요소도 많고 사실 대단한 학습 능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서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 포인트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정식 직장 생활뿐만 아니고 대학교 때 인턴이나 하다못해 군대 시절 경험까지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10년도 더 된 얘기긴 하지만 제가 군대에서 이 친구 일 잘하네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회사에서 일 잘하고 평판 좋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대학원 진학에 실익이 있나를 봐야겠죠. 확실한 건 지금 대학원 가서 배우게 될 내용은 AI가 이미 알고 있거나 적어도 훨씬 빠른 속도로 배웁니다. 그런데 AI로부터 그 지식을 뽑아낼 수 있느냐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나온 의미가 있으려면 일반적인 사람이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식을 갖춰야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말고 몇 년 뒤에. 할 거면 석사 말고 아예 박사를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죠. 물론 해외 석사는 목적이 좀 다르긴 해요. 보통 돈 있는 집에서 미국 취업하려고 할 때 많이 쓰는 루트가 미국 석사였는데 지금은 미국 기조상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든 해외든 오랜 기간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저는 제 관심 분야 중에는 그럴 만한 분야가 안 보여서 더 이상 전혀 미련이 없지만 분명 의미가 있는 분야도 있겠죠. 잠시 격가지 이야기로 보통 대학원 갈 때 박사 받고 산업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아예 교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제 친구들 중에도 교수가 꽤 많은데요. 제가 느끼기에 교수라는 포지션은 물론 실력, 능력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 또래 사람들은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었던 것 같은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흔히 생각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 있잖아요. 50년대 후반에서 한 6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 이 나이 대 교수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원래 인구 자체도 많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커지던 시기에 이 나이 대 분들이 많이 교수가 되신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딱 정년입니다. 자리가 나오는 시기죠. 반면 예전에 보면 시기가 안 맞아서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고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또 어떨지 모르죠. 어쨌든 교수가 삶의 목표면 대학원을 갈 수밖에 없겠죠. 인더스트리를 가더라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이 필요한 역할이 없으면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업종만 봐도 이런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 반도체 회사 다니는 친구들 보면 박사에 대한 동경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증권사에서는 박사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생각해보면 좋은데, 공부를 잘하는 것과 연구를 잘하는 것과 일을 잘하는 거는 모두 다르거든요. 문제는 이건 셋 다 해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 돈 문제나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대와 30대는 체감상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모든 느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30대의 몇 년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대학원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당장 돈을 못 벌고 기약이 없다는 건 똑같잖아요. 평범한 삶을 사는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참고로 이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이 그 박탈감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늪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 오면 그냥 포기할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견뎌내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걸 몇 년 감수해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대학원을 나와야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할을 원하면서 주의 신경 크게 안 쓰고 느긋한 편이면서도 또 끈기가 있는 이런 스타일이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배움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대학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 일 외에 개인적으로 뭐든 만들어보고 시장에도 부딪혀보고 해보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흔히 하게 되는 물경력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아니면 빡세게 일하고 보상 확실하게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겠죠. 성과주의와 이직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을 나누는 곳이 제가 만든 커뮤니티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아마 성과주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